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협력부 기후변화 에너지팀의 인터뷰를 진행할 20기 서포터즈 이면수, 양정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와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바쁘게 달리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협력부 기후변화 에너지팀은 어떤 부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송유환 대리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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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DCF 기금 사업의 유일한 기술 부서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기금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기금 사업에 필요한 여러 구매 관련해서 기술 검토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EDCF 사업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완공 평가까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장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나라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보셨나요? 아직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가본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되게 많습니다.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도 있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많은 국가를 기술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DCF의 전 사업에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후변화 영향 대응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완화를 위한 그런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대안을 수립하는 예를 들면은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런 메탄들을 포집해서 발전을 하면서 탄소 저감을 한다든지 그런 그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린 EDCF를 위해서 한 단계씩 점점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수출입은행 기후변화 에너지팀에 입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금융공기업이라는 게 경제, 경영 이런 직렬에 요구하는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지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수출입은행의 토목직인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다. 설명을 드려서 수출입은행도 공학 직렬을 채용을 하고 시각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의 역할의 범위가 워낙 좀 넓어지고 담당해야 되는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더 넓은 분야의 전공자들도 뽑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다행히도 은행에서 기술 부서에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관을 설치를 하고 그 관 규모는 어떻고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데 접목을 시킬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을 그런 식으로 좀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에너지팀으로 입행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공학 직렬이니까 수출입은행에도 갈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공학 직렬에 시야가 더 필요하고 직무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지원을 하면은 그만큼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금융을 배운 공학부로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저희 은행에서 또 인턴 제도를 하는데 거기도 공학 직렬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인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EDCF 서포터즈 20기 권수진, 김시연, 최승훈입니다. 네, 이 시간은 EDCF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사업 발굴에서부터 사업 관리까지 사업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동아시아부 아시아 3팀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대리입니다. 저희 동아시아부 아시아 3팀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승인하고 사업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경영총괄부에서는 전체적인 원조의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면 동아시아부, 서아시아부, 아프리카부와 같은 사업 부서들에서는 사업의 일선에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사업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다자사업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라면 동아시아부와 같은 사업 부서들은 1대1로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에 원조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원구 정부와 협의하고 또 서한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입은행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마다 맡은 업무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 관련된 팀을 맡게 되면은 지역 전문성을 어떻게 팔로우업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역 전문성이 있으면 경협 사업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조금 있으시다면 필리핀은 건기와 우기가 반반 정도 있으니까 댐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건기와 우기에 대한 설계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걸 인지하고 계시면 철도를 만들 때 여성 전용 칸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전문성이 있을수록 그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동아시아부에 있지만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막 부서 발령이 나고 막 출근 전날 막 관련 유튜브를 막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관련 보고서나 뉴스를 계속 구독하고 있고, 은행에서 점심시간에 하는 창의 역량 학습 등을 활용해서 연수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번 여름 휴가로 발리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를 잘 아는 스페셜리스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나 아니면 경제 경영 지식을 더 잘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EDCF에서 지원하는 많은 댐 사업, 하수로, 도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검토하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 토목공학 전공하신 대리님이 계세요. 그래서 대리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분야이든 스페셜리스트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수출입은행에서 어느 부서에 있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일잘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잘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출입은행에는 일잘러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팀이 정말 어벤져스라 생각하는데 특징을 생각해보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업무 역량이 되게 뛰어나고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 팀에 많이 계신데,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막 계세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왜 그런지 고민해보고 어렵더라도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일잘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일잘러는 혼자 일을 잘한다 해서 일잘러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뭔가 계약서를 하나 못 찾아서 혼자 헤매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비처럼 다가오셔서 딱 찾아주셔서 팀원들이 뭔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들이 일잘러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행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어떠한 경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역량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DCF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가장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EDCF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서칭을 하고, 그 이후에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개발 경시대회에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당행에 대한 어떤 관심과 해당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직접 체험한 그 경험들을 자소서에 많이 풀어내서 내가 수은에 관심도 있고 이해도 있으며 ODE에 대한 큰 비전도 있다를 함께 강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입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그냥 한마디 정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ODE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스스로 많이 성장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에 입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 그 역량을 수출입은행이 지향하는 바와 잘 연결해서 좋은 동료로 만나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EDCF 사업에서부터 이제 은행 안에서의 커리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동아시아부 아시아팀 김연희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